잘 살펴봐야 할 신호로 이제 코골이, 잠꼬대 이런 건 잠자는 동안 좀 살펴봐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평상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마 주름인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마 주름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 특히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사망할 위험이 10배가 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님? 네, 앞서 약간 잠깐 화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프랑스 연구진에서 이제 한 3,200여 명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만 추적 관찰한 건데, 물론 이제 우리의 이마의 주름이라고 하는 게 꼭 뭐 나이만 들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햇빛 자외선이 강하게 해서 햇빛에 많이 노출돼도 이렇게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연구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마의 주름이 별로 없고 깊지 않은 거를 0점, 이마의 주름이 깊고 많은 걸 점수를 더 많이 해서 비교를 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결국은 그런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혈관의 노화가 많고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금방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라서 한 번쯤 이마의 주름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좀 혈관 쪽에 대한 정밀 평가를 한 번쯤 추가적으로 정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톡스로 주름을 핀다고 해서 혈관이 좋아진다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신 거죠. 그런 왜냐하면 그 주름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이마의 좁은 혈관들에서 그러니까 플라크 같은 게 쌓여서 딱딱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주름을 편다고 해서 그 혈관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혈관이 많이 주름이 많이 내가 햇빛도 많이 쬐이지 않았는데 지금 주름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혈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마 주름이 얼굴에 좀 감각이 이상할 때 이게 단순한 마비인지 뇌졸중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다고요? 네, 뭐 어르신들께서 이제 와사풍이라고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풍이라고 하니까 자꾸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은 와사라고 하는 거는 말초성이 그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제 예전에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안면신경마비, 이게 중추성과 말초성을 두 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중풍, 뇌중풍, 뇌졸중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마의 안쪽 얼굴 기준으로 해서 눈 아래쪽에 보면 얼굴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돌아가 있는데 이마를 보시면 한쪽은 주름을 잡고 있고 한쪽은 이름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응급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성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름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안면신경, 지금 사진을 본 것처럼. 이거 말초성. 아시겠어요? 어느 쪽이 마비되셨는지? 오른쪽. 네, 그렇죠. 오른쪽이 마비되신 거예요. 이거는 안 올라가네. 양쪽이 다 위아래가 마비됐기 때문에 말초성이시니까 이거 적절한 치료하시고 안정 취하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마의 주름이 잡히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그때는 서둘러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마주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주름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귓불에 그 사선으로 깊게 패인 주름이 있으면 뭐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 귀를 막 살펴봤더니 뭐 있는 것을 막 펴고 막 이랬는데 방송 보시고 나는 주름인데 어쩌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네, 실제로 진료실에 오셔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게 든든해요. 네,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제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사선으로 깊은 주름이 있는 경우가 한 60%, 없는 사람이 한 40%,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 또 치매가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연구들도 있고 외국 연구들이나 국내 연구들에도 그게 차이가 없다 하는 연구들도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닌데요. 김기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주름이 잡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혈류가 좀 좋지 않다는 거고 특히나 이마보다도 귀 같은 경우에는 미세 혈류 정도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코끝하고 귀끝이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름이 잡혔다는 거는 과거에 어느 땐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어떤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 나이가 들면서는 사실 힘을 결정하는 게 영양이기 때문에 영양이 조금 불균형해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현상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비만이라던가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조절을 잘 하시고 특히나 흡연이나 과음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과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나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걸 텐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부터는 혈관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5가지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3가지를 많이 먹고 3가지 줄여 먹기. 먼저 많이 먹어야 할 3가지가 요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과일 있고요. 또 채소 있고 앞쪽에 보시면 통곡물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적당량 먹어야죠. 예. 적당히 즐겨 드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3가지가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이제 섬유질, 섬유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섬유소가 이제 우리의 배변 활동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통곡물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섬유소가 이제 미생물, 장내 미생물의 어떤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도 좋게 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소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섬유소 말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뭐 파이토케미칼 이런 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항염증, 항노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고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즐겨 드셔야 되는데 네. 단 조심스러운 거는요. 일단 과일은 일단 껍질째 드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야채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데쳐서 먹거나 익혀서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고 통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밥, 뭐 보리밥 다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소화 기능 약하신 분께서 조금 줄여서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도 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다고 너무 과하지 않게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나쁜 걸 자제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쪽에 보시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줄여야 할 3가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꼽혔어요. 예, 김 교수님. 네,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포화지방 같으면 우리가 이제 뭐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게 우리가 비계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고기라고 하는 게 포화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튀기거나 뭐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핏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살코기를 드신다 그러면 뭐 굳이 문제가 안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게 들어있는 뭐 팝콘 같은 그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분이 뭐 혈당이라든지 단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뭐 혈압에 관련된 거, 혈당에 관련된 거, 비만에 관련된 거 다 아실 거니까 최대한대로 국물을 찌개는 조금 덜 드시면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를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끊어야 될 거예요. 뭔지 예상들 하실 것 같은데요. 독한만 먹고 금연하기. 아마 새해가 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담배 뭐 수백 종의 독성 물질, 뭐 발암 물질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음식이나 비만까지 해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30%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담배는 단독으로 32%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더군다나 간접 흡연에 의해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의 폐암 위험을 24%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겠습니다. 설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냥 금연하시는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 체중을 유지하자. 이게 하루아침에 살 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살을 좀 많이 빼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서 네. 40대 이전에는 가급적 살을 빼는데 치중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에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되면 오히려 지방간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요. 갑자기 지방이 확 나오면서 혈액 중에 그게 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걔들이 힘을 쓰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물도 드시고 있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최대한 해서 한 체중의 5% 정도 많이 비만하시면 한 10% 정도까지만 감량을 하시기 위해서 꼭 제때 식사하시고 조금씩 나누어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비만만 생각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에 있어서 체중이 적은 거는 훨씬 혈관에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이 추운데 갑자기 노출되거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뭉치면서 혈관을 그쵸.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체중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건데요. 자, 관련 내용 살펴볼게요.
하루 최소 30분 중강도 운동하기. 근데 내가 하면서 중강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중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너무 심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하다가 대상포진 걸렸다 이런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적당한 게 어떤 거냐? 네.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을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빨리 걷는다, 뭐 자전거 탄다 하실 때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땀이 좀 이마에 흐르면서 그래서 좀 숨이 차고 하지만은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좀 근력 운동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겸하시게 되면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체중 관리라든지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게 안 나오나 하실 거예요. 공개해 드릴게요. 과음 피하기, 과음과 수명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은 최근 연구는 그거조차도 조금 암의 위험성, 발생의 위험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추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과음은 피하시는 게 맞겠고 특히나 집안에 어떤 뭐 식도암이라든지 위암의 어떤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거나 흡연자께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같이 그 음주를 과음을 겸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술을 더 조심해서 결국 딱 한 잔 정도에 멈추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새해 새 마음으로 좀 금연 그리고 절주 혹은 또 금주 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